야, 저기야, 야, 이게 여기 서 갖고 있어야지 여기. 여기였어? 오동훈이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여기 저기 철조망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버스는 더 없는 거야? 야, 근데 여기 서 가지고 이거 이 정도 가지고 감당 되겠냐? 이건 뭐냐 이거? 버스를 옆에 이 정도 간격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 아유, 야,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이래 가지고 되겠냐 이게? 그럼 야, 니네 밥 잘 챙겨 먹고 있냐? 야, 그 도시락 뭐 잘 나오고 있냐?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래서 지금 보면 토픽2는 사실 너무나 지당한 거라서 뭐 약간 당위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체포해야죠. 해야 되는데 될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관전은 요새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 유령 철조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경찰 아저씨들이.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전 또 진지하게 거기서 그 철조망 양쪽에서 끊어서 이렇게 꺼내면 안 돼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또 약간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공대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특공대 제가 정말 유치한 질문이긴 했는데 내가 주위에 물어봤어요. 이 질문 정말 궁금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주위에서 궁금해하길래 제가 여기서 푼다면 특공대원이랑 경호처 사람이랑 1대1로 다이다이로 붙으면 누가 이기냐? 내가 그것도 사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약간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경호처가 요즘에 무도 특채가 없대. 그리고 다 공채로 뽑는데요. 맞아요. 근데 반면에 맞아요. 특공대는 무도 특채가 있대. 그래서 다이다이로 굳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특공대가 이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근데 이제 경호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훈련 자체가 막는 거. 그렇죠. 다가와도 나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 안 하고 막는 거. 여기에 이제 특화된 사람들이고 특공대는 제압에. 제압 앤드 오히려 공격이 들어오면 피한대요. 그래가지고 좀 다르다라면서 1대1 뭐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맞아요.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니고 백병전 벌어질 일은 없어요. 전술 없는데 그냥 전략으로 작전을 물어본 하는 거야 거지. 내가 그냥. 경호처는 기본이 요인 경호인 것이고 맞습니다. 작전의 기본 요인 경호인데 지금 저 꼭대기에서 아까 이제 그 공관촌에 들어가 본 얘기도 했는데 저 외교부 이럴 걸 예상하고 외교부 장관 공간을 택했나 이 생각이 그 얘기가 저도 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외교부 공간 제가 외교부 출입할 때 들어가 봤는데요. 그 산 같은 게 있으면은 각 관저가 쫙쫙쫙 되고 외교부 공간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요새 위치에 있어요. 공성전하기 딱 좋은. 군사용어로 감제고지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딱 보면은 다 보이는구나. 그렇죠. 밑에를 다 관측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방어하기가 제일 좋은 요새고. 천공이 그래서 알려줬건 없다. 뭐 천공이 그랬는지. 우리 옛날에 여기 남자 그 스타크래프트 하면 시즈 탱크 언덕에 올려놔야 언덕에 그래? 올려놓으면 맵 다 보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로 전쟁이라면 여기 뭐 수류탄이라든가 뭐 크레모아라든가 이런 것만 있으면 맞아요. 완전히 여기는 정말 이 최적의 방어 그러니까 요새다. 저기를 원래 하려면 이제 소위 방공 스팅어 미사일만 안 쏘면 헬기로 원래 공중에서 제압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저기는 원래 비행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곳이지 요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면 다 죽어. 문제는 근데 이 경호처는 근데 이런 무슨 요새를 방어하는 무슨 작전을 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인 경호.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 있으면 건물에 들어 있으면은 건물 어디에 배치가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 건물을 어디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놓여 있을 때 어디서 쏠 거를 예측해 가지고 거기를 뭐 이런 거를 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몸을 날려서 뭐 막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경찰의 특공대는 대테러 진압 부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디 들어가가지고 인질 붙들고 버티고 있을 때 어떻게 침투하느냐 또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박살내고 이제 들어가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전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러고 있으면은 저거를 진압하는 작전이나 이런 거는 경찰 특공대가 충분히 입안할 수 있고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능력은 있다. 그렇죠. 뭐 경호처를 뭐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는 뭐 그것 자체가 뭐 불가능한 일은 전혀 아니다. 다만 그렇죠. 뭐 시간이 걸린다든가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더 필요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저거를 뚫을 때 그 화기 사용의 단계. 그러니까 이제 맨손 제압을 할 거냐. 그럼 예를 들면 뭐 진압봉까지 쓸 거냐. 예를 들면 정말로 뭐 소위 말해서 테이저건 쓸 거냐.
실탄 쓸 거냐. 이 화기를 조절하는 이 문제와 그리고 이제 뭐 훈련할 때 보잖아요. 앞에 인질이 있냐 없냐 그러면 우리 쪽에 누굴 다치게 하냐. 저기서는 잡으면 체포를 해야 되냐 아니면 정말 사살해도 되냐. 뭐 이런 정도의 그 정도로 지금 따지는 문제와 앞단에 이제 또 시위대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명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정말 못 참고 들어가 이렇게 하는 국민 여론이 예를 들면 있다면 근데 지금이 또 네켓넥 상황이야. 한남도 관저 아픈 네켓넷이에요. 적어도 우리 여론은 안 그런데 몰려가지고 태극기 지지자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호처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이 하루에 한 번 아니고 한 3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해요. 그 매일 전화는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해 보니까 이분들 하는 말이 사실 아까 말씀 똑같아요. 여기가 공채라서 뭐 예를 들면 서울의 뭐뭐대 사학과 출신이 사학과 이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과들이 채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 아까 요인 경호 그런 문제나 이제 총기 사용하는 문제 이런 걸 자주 배우고 뭐 동선 짜는 거 있잖아요. 그 여기서 누구누구 숨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어디 처음 본 장소에 갔어. 그럼 사각지대를 어디 먼저 사람 배치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게 또 미국에서 배운대요, 보통. 미국 거 그대로 따다가. 네. 거기가 이제 경찰 경호국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대통령 네. 걔네는 전문기관인데 이제 비밀 경호원이 있죠. 그렇죠. 직속 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시크릿 서비스. 그거. 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에 장관이 없어요. 행안부 장관 소속이 아니야. 차관급이에요. 네. 처장이 차관이고 거기서만 노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도 있죠. 엊그제 신장식 의원이 법안 냈는데 얘네가 나름 옛날에 왕실 근위대 같은 느낌으로 약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있어. 현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약간 무장 경호하는 이 사이즈 중에 여러 집단들 있잖아요. 뭐 군, 경찰, 707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뭐 국정원 뭐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직급이 높은 사람 밑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 북한의 정찰총국 같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왕실 근위대가 약간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 처장 저게 무슨 대국민 담화 저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전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나중에 배지 다시려고 저러나 본데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뭐 이제는 이제 경선도 출마하셨고 뭐 했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호처는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걱정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자식이 있고. 그럼요. 그냥 직장인인데. 네. 직장인인데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하면서도 지난번에 뭐 그 50억 경비 사단 있잖아요. 이제 의무 사병이 그 옆에 같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군 병력을 동원해서. 네. 중요한 거는 의무 사병을 앞에 한다는 거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말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사관이나 장교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사표 내면 돼요. 내가 가기 싫으면 그날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 자리 사표 내면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의무사병은 항명죄야. 그렇죠. 항명죄요. 가라는데 안 가면 상명죄라니까. 이게 정말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수괴는 내란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든 나중에 대통령직 파면이 되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저희가 사실 경호처장,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호처 차장 이름을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그렇죠. 그동안 모르고 살았지. 왜 우리가 저런 영상에 뭔데,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 인간들이 뭔데? 이렇게 너 뭐야? 발표하면서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대통령을 맡겠다라는 걸 왜 이 꼬라지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 양반들은 미래 이미 살 만큼 사신 분들이고 철컹철컹. 그 이후에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정주 기자가 얘기하신 직업 공무원들 경호처에 있는 직업 공무원들은 다 가족이 딸려 있고 그죠. 정말 뭐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범죄자가 되고 연금 이제 죄송합니다 이 표현 적합하지 그럴 수 있어요. 않으면 절반 날라가 버리고 이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한남동 인질극이에요. 인질극. 이 지금 순수한 직업 공무원을, 공무원들을 나를 보호하라는 식으로 명령하고 그 안에 위기 질서가 있고 뭐 상명하복 조직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인질극이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윤석열이 모습을 드러냈다면서요. 아, 네네.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얘기를 쭉 누가 봐도 하는 이유는 윤석열이야. 아니 이거 강론을 막 있었는데 아니 이게 오마이 버전이거든. 지금 안규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3의 공간으로 도피했다는 제보를 군으로부터 그죠. 받았다라고 한 와중에 네. 오마이뉴스 TV가 오늘 점심 정도에 그 확보한 멀리서 찍은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과연
윤석열인가 싶은 누가 봐도 윤석열이잖아요. 아니, 저건 윤석열이 아니다 하면 제 손모 가지고 올게요. 아니, 나는 이거 보고 나서 음성 지원된 게 야 여기 제대로 막고 있냐? 야 저기야 야 이게 여기 쫙 서가지고 여기 서갖고 있어야지 여기 여기였어? 오동훈이가 여기 들어오란 거야? 여기 저기 철조망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버스는 더 없는 거야? 잘 보세요. 음성 지원되잖아. 여기서 딱 서가지고 야 근데 여기 서가지고 이거 이 정도 가지고 감당되겠냐? 그리고 야 여기도 이건 뭐냐 이거 버스를 옆에 이 정도 간격해가지고 이게 되겠어? 아유 야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아유, 정말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그럼 야 니네 밥 잘 챙겨 먹고 있냐 야 그 도시락 뭐 잘 나오고 있냐 뭐 이런 거겠지 뭐. 그래서 지금 보면 코어가 무너진 자세가 완벽하게 윤석열 대통령 같다. 저 약간 똥바지, 똥산 바지 있잖아요. 양복인데 똥산 바지. 근데 가르마 요즘에 네. 또 미정원에서 하나 어떻게 가르마 저렇게 됐지? 바로 알았죠. 누가 봐도 윤석열이에요, 저거는. 그리하여 굉장히 제3의 공간으로 도피했다라는 것은 이제 의견이 분분해질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망해야 될 것은,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 지금 기일도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이 체포영장이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가, 집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 마지막으로 전망을 하고, 우리 당위에 대해서는 우리 얘기를 하지 말고 전망에 대해서. 저는 오늘 내지는 내일 빠르게 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움직임이 어쨌든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몰려드는 어쨌든 경찰 병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철조망이라든지 차벽을 빼낼 수 있는 수단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게다가 또 하나 더 상황을 보셔야 되는 게, 오늘 내일 또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특검법 표결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국회 입장에서, 특히 법야권 입장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표결 절차를 거치고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쨌든 영장 집행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쨌든 저 국수본 내부에 있는, 저도 뭐 어쨌든 이래저래 좀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시도를 할 거라고 봤는데, 네.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게 절대 체포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윤석열 측에서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 영상에도 일일이 본인이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나 도피하지 않아. 나 도망가지 않아. 나 제3의 장소에 가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없어. 나 이렇게 드러났어. 나 화면에 나왔어. 나 체포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데 니네 적법하게 하고 와. 체포영장은 무효니까 구속 사전 영장을 치든 기소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적법하게 해. 나는 도망 안 가. 나 윤석열 한남동 관저에 있다. 일단 보여줬죠.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가 아까 밝힌 거 이제 쭉 보면은 지금 내용이 다 뭐 공수처에 선임계 내러 갔으나 못 들어가서 돌아왔다. 경찰 특공대 형사 기동대 투입은 내란이자 반란이다라고 지금 이런 선동적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요, 대통령님 체포 당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본인도 체포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체포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요 움직임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건지 아마 뭐 모르겠어요. 오늘 밤 내지는 내일 사이에 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기소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쳐라. 저는 구속영장 치라는 거는 그건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기소를 해라 지금 이 시점에. 그 불구속 기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두 개를 병렬로 얘기했잖아요. 구속이나 기소. 근데 구속이나 하니까 기소하라는 건 불구속 기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선택지 아닌 것 같고, 체포영장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냥 기소해,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고 기소하라는 거는 그럼 불구속 기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선택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법한 영장의 전제가 지금 뭐냐면 관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관할 얘기를 하는데 서부지법 음모론 나오죠. 네, 이것도 지겨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법에 보면은 다 써 있어요. 공수처 관할은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이어야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이거나 아니면은 피의자의 거주지거나 또는 증거물 등등에 의하여서 그냥 관할 법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관할 법원이라고 하면은 그 피의자 살고 있는 데인데 용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 관할 법원이 서울 서부지법이다. 그리고 이 조항은 기소할 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심지어 영장을 청구할 때라고 만약에 떼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면은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영장 청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의 경우를 준용하면 되는데 보통 영장 청구할 때는 피의자가 살고 있는데 관할법원에다가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의 견해고 그런데 아직도 관할을 얘기하면서 이 영장이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특수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여서 아직도 억지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조금 것이다. 있으면 외계인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궤변이 늘어놓고 있고 제가 또 전망을 해보자면 저는 경찰 얘기는 그 왜 지금 헬기 얘기 있고 뭐 드론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특공대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부정적이보다는 굉장히 신중하다. 정말 무슨 사건이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아저씨가 절대 난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사고가 벌어지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기는 가면 헬기에서 격추되지 않나요, 말은? 100명이 내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4명 내려오고 6명 내려오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낙하산으로 도락 펴지 않은 이상에는 근데 거기에 뭐 100명, 200명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려오는 족족 잡혀요. 케이블 타이로 네. 이렇게 그 야구방망이랑 또 벤치랑 그런 거. 그럴 위험이 있는 거여서 헬기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침투할 비밀적인 어떤 그 비밀리에 어디에 내려간다면 모를까 헬기는 지금 상황에 동원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공대의 규모와 관련해서 보통 그런 장소에서는 3배 정도의 병력이 투입돼야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3배 정도의 그죠. 병력이 투입돼야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 알아요. 아, 그래? 언덕 위 탱크 나도 저거 조금 했는데 여하튼 네, 그래서 그렇게 아래서 3배 히드라 한 부대 정도 갖고 해야 와야 되는데 특공대 그렇게 모으려면 전국에 있는 특공대 다 모아야 된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느냐와 관련해서는 한 명씩 끌어내는 거를 뭐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작전. 예를 들면 대가리. 맞아요. 대가리 죄송합니다. 네. 그 수장. 수뇌부. 수뇌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전의를 약하게 해서 점점점 이것이 공권력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는 사람들한테 아 일이 그래도 돼가고는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러니까 이번 40, 작전이 48시간 정도면 와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떼어내서 그 경호처장, 차장 이렇게 이제 지휘급들을 떼어내고 그 일단은 이 현해봉 무력화시키면 나머지 모여 있는 이제 경호처 직원 내지는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의미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제 계속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하나씩, 체포를 하나씩. 하더라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일단 두면 48시간 정도 지나면 못 버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작전이다 좀 길게 잡는다. 그러니까 저번처럼 5시간 반 만에 무력감 느끼게 내려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기조가 있었던 걸로 저도 전에 들었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안규백 그 이번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군 경호처로부터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제3 장소 도피설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오늘 바로 저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경찰 입장이나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를 어쨌든 지원하는 입장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좀 그렇죠. 작전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짜잔. 저렇게 모습을 드러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남동 관저 안에는 있다. 근데 이게 그 도피설이라는 그 가능성은 어쨌든 거기 안에 그 공간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얘기 나왔던 거는 합참 의장의 공간 지하에 벙커에 있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어요. 실제 뭐 차가 움직이는 모습까지 이미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 벙커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꼭 합참의장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공간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도피설이라는 걸 미리 일찌감치 던져놓고 도피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는 김을 미리 빼놨던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제 뭐 맛있는 게 없어서 다시 오셨을 수도 있고 뭐 술이 없어서 네, 뭐 술이 다양한 없어서 가능성들이 소맥이 없어서 그리고 그 만약에 합참의장 그 설이 있었잖아요. 합참의장 공간에 있는 벙커설 말씀하신. 네, 맞아요. 근데 거기 결국 합참이 관리하는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합참이 뭐 누구 편입니까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 윤석열 편들기가 어렵죠. 편은 아니니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 가는 맞습니다. 것은 그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아니, 저도 근데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마지막으로 전망을 하자면 저는 체포될 거라 봐요. 될 거라- 그래요? 끌려 나옵니까?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는데 이제 질질 끌려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분이 약간 이제 똥싼 바지 입고 이제 승깔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내가 갈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든 그게 뚫리면 해자가 네. 뚫리면 야 놔 내가 내 손으로 간다 이러고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도어스태핑 한번 하겠죠. 뭐. 도어스태핑 한번 하고. 저는 이제 들었던 거 분석하면 이게 병법의 향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규백 의원 이건 역관계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걸 드러나게 하게.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도주 우려나 이게 되면 또 다른 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저에서 도망가면 얘기 달라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카다피가 되는 거야. 네. 이제 잡아서 죽여야 돼. 네, 그럼 길 가다 은유적 표현. 진짜로 시민을 만나서 몽둥이로 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게다가 수배해버릴 수도 있어요. 도주해버리면. 네. 제 말은 정말로 슬프지만 그런 현실. 안전한 공권력에 잡혀가시라.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뭐 영장도 보여주고 뭐 원칙 다 설명하고 잡아야 되는 거지. 적법 절차에 해야지. 정말 난동 부리듯이 제3세계처럼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도망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도망가면. 왜냐하면 도망가는 자체가 이미 적법 절차에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사람들이 된다는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그널을 먼저 보내고 떡밥으로 안규백 의원이 뭐 들었든 안 들었든 모르겠는데 뭐 어디서 들었겠죠. 결과적으로는 역관계가 됐다. 네, 그래서 했더니 바로 이제 미끼 물고 나왔고 그걸 보고 그럼 확인이 됐으니까 들어가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저에 있다고 확인해줘야 또 태극기들이 떠나질 않아.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 분란이 있었거든. 들어보니까 관저에 없으면 내가 왜 굳이 여기 있느냐. 어제 오늘 강한 들었어요. 한파가 몰아쳐서 태극기분도 추억 죽겠어. 추위는 좌우를 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짜 뉴스에 능하잖아요. 네. 이제 추우니까는 아마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인천에 있대. 이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인천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파주에 있대. 어떤 분들은 파주로 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던 정말 슬픈 논리 뭐냐면 나도 지금 가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한 거야. 야 주군이 없단다. 이러고 집에 갈 수 있는 명분이.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까 말이야. 야 김영감 왜 갔어? 아니 없다니까 갔지.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뭐야?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들어 누워가지고 그 한남동 관저 입구 앞에서 들어 계셨던 분들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하니까 이제 동료분이 오늘 공수처 안 온대? 안 온대? 갈까? 하고 이제 바로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만약에 우리 주군이 관저에 없으면 굳이 내가 한남동에 갈 이유가 없거든. 그렇죠. 이것도 있었을 때 퍼포먼스가 되는 거지. 없으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윤석열이 나 있어 가지 마. 약간 이제 양가적인 시그널. 자신의 죄를 줄이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근데 서로에게 필요한 장면이었네요. 우리 제작진분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1분 만에 끝내면 저요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상식과 합리를 저는 항상 요즘에 내란 사태 이후에 상식과 합리를 집에 두고 와요. 이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제 비평을 해야 들어맞거든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안 좋고 뭐 당뇨가 뭐 증세가 있다 해가지고 국군 수소병원으로 가느니 마느니 하는 응급 상황이 펼쳐지면 바로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왜냐면 지금 상황을 너무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게 끌어왔기 때문에 진짜 추하게 간다. 정말 추하게 막 자야 해가지고 막 얘가 나 쳤어 이러면서 아야 내 눈 아야 하면 국군 수소병원 갈 수 있는 겁니다.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럼요. 거기까지 우리가 내다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또 다음엔 또 배제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야, 내가 이거 나오면 인정. 끔찍한 저도 웬만한 돗자리 지지 않는데 이거 되면 제가 이 추잡한 진짜.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전만 끊을게요. 드론 얘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특공대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부정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다. 정말 무슨 사건이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아저씨가 절대 난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사고가 벌어지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기는 가면 헬기에서 격추되지 않나요, 말은? 100명이 내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4명 내려오고 6명 내려오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낙하산으로 드락 펴지 않은 이상에는 거기에 뭐 100명, 200명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려오는 족족 잡혀요.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그 야구방망이랑 또 벤치랑 그런 거. 그럴 위험이 있는 거여서 헬기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비밀적인 어떤 그 비밀리에 어디에 내려간다면 모를까 헬기는 지금 상황에 동원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특공대의 규모와 관련해서 보통 그런 장소에서는 3배 정도의 병력이 투입돼야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이 3배 정도의 병력이 투입돼야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 알아요. 아, 그래요? 언덕 내가- 위 탱크 제압하려면 나도 저그 조금 했는데 여하튼 네, 그래서 아래서 그렇게 3배 히드라 한 부대 정도 갖고 해야 와야 돼. 되는데 특공대 그렇게 모으려면 전국에 있는 특공대 다 모아야 된다. 그게 말이 되냐라고 네, 하면서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느냐와 관련해서는 네. 한 명씩 끌어내는 거를 뭐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작전. 아. 예를 들면 맞아요. 대가리 죄송합니다. 네. 그 수장. 수뇌부. 수뇌부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죠. 전의를 약하게 해서 점점점 이것이 공권력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는 사람들한테 아 일이 그래도 돼가고는 있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러니까 이 그래서 방송 작전이 48시간 정도면 와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한 명 한 명 떼어내서 그 경호처장, 차장 이렇게 이제 지휘급들을 떼어내고 그 일단은 이 현해봉 무력화시키면 음. 나머지 모여 있는 이제 경호처 직원 내지는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의미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일부 이제 계속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하나씩, 체포를 하나씩. 하더라도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일단 두면 48시간 정도 지나면 못 버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작전이다 좀 길게 잡는다. 그러니까 저번처럼 5시간 반 만에 무력감 느끼게 내려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기조가 있었던 걸로 저도 전에 들었고.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안규백 그 이번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군 경호처로부터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제3 장소 도피설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오늘 바로 저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경찰 입장이나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를 어쨌든 지원하는 입장에서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좀 그렇죠. 작전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따단. 모습을 드러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한남동 관저 안에는 있다. 근데 이게 그 도피설이라는 그 가능성은 어쨌든 거기 안에 그 공관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얘기 나왔던 거는 합참의장의 공간 지하에 벙커에 있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겠어요. 실제 뭐 차가 움직이는 모습까지 이미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 벙커로 들어갔다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꼭 합참의장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 공간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도피설이라는 걸 미리 일찌감치 던져놓고 도피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는 김을 미리 빼놨던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이제 뭐 맛있는 게 없어서 다시 오셨을 수도 있고 뭐 술이 없어서. 네, 뭐 술이 다양한 없어서. 가능성들이 소맥이 없어서. 그리고 그 만약에 합참의장 그 설이 있었잖아요. 합참의장 공간에 있는 벙커설 말씀하신. 네, 맞아요. 예. 근데 거기 결국 합참이 관리하는 그렇죠. 것인데 그렇죠. 합참이 뭐 누구 편입니까 지금 뭐,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 윤석열 편들기가 어렵죠. 편은 아니니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른 곳에 가는 맞습니다. 것은 그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아니, 저도 근데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마지막으로 전망을 하자면 저는 체포될 거라 봐요. 될 거라- 그래요? 끌려 나옵니까?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는데 이제 질질 끌려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분이 약간 이제 똥싼 바지 입고 이제 승깔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내가 갈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든 그게 뚫리면 회사가 네. 뚫리면 야 나 내가 내 손으로 간다 그럼 이러고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다가 이제 도어스태핑 한번 하겠죠. 뭐. 근데 한번 하고. 저는 이제 들었던 거 분석하면 이게 병법의 향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규백 의원 이건 역관계라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거를 드러나게 하게. 안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도주 우려나 이게 되면 또 다른 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저에서 도망가면 얘기 달라요.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카다피가 되는 거야. 네. 이제 잡아서 죽여야 돼. 네. 그럼 길 가다 죽을 수 있어요. 은유적 무서워요. 표현. 진짜로 시민을 만나서 몽둥이로 말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게다가 수배해버릴 수도 있어요. 도주해버리면. 그렇죠. 네, 제 말은 정말로 슬프지만 그런 안전한 현실이에요. 공권력에 잡혀가시라.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뭐 영장도 보여주고 뭐 원칙 다 설명하고 잡아야 되는 거지. 적법 절차에 해야지. 정말 난동 부리듯이 제3세계처럼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도망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도망가면. 왜냐하면 도망가는 그 자체가 이미 적법 절차에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사람들이 된다는 인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그널을 먼저 보내고 떡밥으로 안규백 의원이 뭐 들었든 안 들었든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 어디서 들었겠죠. 결과적으로는 역관계가 됐다. 네, 그래서 했더니 바로 이제 미끼 물고 나왔고 그걸 보고 그럼 확인이 됐으니까 들어가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본인이 관저에 있다고 확인해줘야 또 태극기들이 떠나질 않아. 오늘 아침에 조금 약간 분란이 있었거든. 들어보니까
관저에 없으면 내가 왜 이 왜 굳이 여기 있느냐? 어제 오늘 나도 강한 들었어요. 추위에 한파가 몰아쳐서 태극기분도 추워 죽겠어. 추위는 좌우를 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짜 뉴스에 능하잖아요. 네. 이제 추우니까는 아마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인천에 있대. 이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인천에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제가 파주에 있대. 어떤 분들은 파주로 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아니 거예요. 제가 봤던 정말 슬픈 논리 뭐냐면 나도 지금 가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한 거야. 야 주군이 없단다. 이러고 집에 갈 수 있는 명분이 그 집에 갔는데 아니 아까 뭐냐면 야 김영감 왜 갔어? 아니 없다니까 갔지. 유명한 장면 라고. 있잖아요. 라고. 뭐야?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그 들어 누워가지고 그 한남동 관저 입구 앞에서 들어 누워서 계셨던 분들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하니까 이제 동료분이 오늘 공수처 안 온대? 안 온대? 갈까? 하고 이제 바로 일어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만약에 우리 주군이 관저에 없으면 굳이 내가 한남동에 갈 이유가 없거든. 그렇죠. 이것도 있었을 때 퍼포먼스가 되는 거지. 네. 없으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향해서 윤석열이 나 있어 가지 마. 약간 이제 양가적인 시그널. 아하. 자신의 죄를 줄이고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근데 서로에게 필요한 장면이었네요. 우리 제작진분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지기 네. 때문에 1분 만에 끝내면 네. 저요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 상식과 합리를 저는 항상 여기 요즘에 내란 사태 이후에 상식과 합리를 집에 두고 와요. 이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제 비평을 해야 들어맞거든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안 좋고 뭐 당뇨가 뭐 증세가 있다 해가지고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느니 마느니 하는 응급 상황이 펼쳐지면 바로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너무 더럽고 추잡하고 지저분하게 끌어왔기 때문에 진짜 추하게 간다. 정말 추하게 막 자해해가지고 막 아야, 얘가 아야. 나 쳤어 이러면서 아야 내 눈 아야 하면 국군 수도병원 갈 수 있는 겁니다.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아니 그럼요. 거기까지 우리가 내다보자라는 의미로 오케이.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또 다음엔 또 배제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야, 내 이거 나오면 인정. 끔찍한 저도 또- 웬만하면 돗자리 지지 않는데 이거 되면 제가 이 추자만 진짜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전만 끊을게요.